특검에서도 블랙리스트 하면서 직권남용인데 그리고 이것이 직권남용이고 헌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헌법정신 19조 사상의 자유, 21조 표현의 자유, 22조 표현의 자유 이것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로에다 적시해 놓은 것은 일정하게 이게 법 위반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헌재에다가 메시지를 좀 준 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사실 그 부분도 지금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그 소추위원들이 소추 사유를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두 번째로 사실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제출했었습니다. 예, 참고 자료로 제출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피청구인 측, 즉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이거는 탄핵 소추를 추가한 것으로 봐야 되고, 근데 탄핵 소추를 적법하게 추가하려면 국회에서 또 소추 의결이라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이 블랙리스트를 탄핵 소추 사유로 추가로 별도로 넣은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황적인 자료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참고하는 자료로 저희들은 냈다라는 것이죠. 예. 아, 청구인 즉 소추위원이네요, 진짜. 네, 그러다 보니 소추위원.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그러고 봤더니 소추위원이셨네. 요즘 맨날 하는 게 헌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오늘도 지금 헌재 다녀오셨죠? 예, 헌재 절차 끝나자마자 브리핑 마치고 바로 왔습니다. 예. 그러면 자 이제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아까도 일정을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그 주장들, 두 가지 분석들이 부딪혀요. 뭐냐면 13일까지 선고라 그러죠. 선고가 다 끝날 것이다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평의도 끝나고 13일까지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결정될 거라고 보는 축이 있는데 요즘 22일까지 증인을 채택을 하면서 조금 늦어지지 않겠냐 하면서 요 주장이 조금 약화됐고, 네. 또 하나는 13일까지 평의는 끝나고 네. 선고는 13일 이후에 가면서 이정미 재판관 이름만 들어가고 퇴임으로 서명 불능이라고 하면서 대신 서명하는 이런 상황이 그 연출되지 않겠느냐. 요 두 쪽인데 소추인단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까지 결정된 변론 기일만 보면은 3월 13일 전에 선고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오늘까지? 예. 22일까지만 기일이 잡혀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인이 약속된 기일날 출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청구인 측에서 다시 이렇게 신청한 증인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청구인들이 오늘 그 증인은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나왔지만 반드시 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기일을 또 잡아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일이 늘어나게 되죠. 그걸 만약에 재판부가 헌재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저희 소추위원들이 헌재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부탁드린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2일 날 출석하기로 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날도 못 나왔다. 20날인데 20날.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인 22일 날 신청했던 증인이 못 나온다. 갑자기 아프다. 그래서 못 나오겠다. 그러면 그 증인은 거기서 끝인 거냐. 아니면 또 당연히 피청구인 측은 그 사람을 당연히 신문해야 된다고 할 테니까. 그래서 기일을 한 번 더 달라고 하면 헌재는 그걸 받아들여 줄 것이냐.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절차가 지연될 테니 특히 이게 피청구인이 통지할 수 있는 증인들이니까 못 나오는 책임은 다 피청구인이 지는 셈으로 쳐서 헌재에서는 기각을 시켜라. 다 잘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발언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거는 지금 당장 밝히기가 곤란하다는 아직 발생한 일이 아니므로. 그래서 증인이 나오기로 한 증인이 그날 안 나오고 하면은 그래서 그 증인을 신문해야 된다고 저쪽에 계속 고집하면 기일이 또 잡힐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변수는 최후 변론입니다. 예. 증인 신문 절차가 끝남으로써 이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예. 맨 마지막 절차로 최후 변론을 하게 돼 그렇죠. 있어요. 예. 형사 재판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최후 변론에 특히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예정이다.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 평상시 말하는 거 봐라.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은근히 대통령을 디스하시네. 아니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방금 성대모사한 거 비슷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한 달 반 이렇게 달라. 근데 재판부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어렵다.
그럼 조정하자. 그럼 2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후 변론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근데 예컨대 지금 예, 대통령이 의견서를 냈지 않습니까, 헌재? 네. 근데 그 의견서를 냈고 또 정규제 TV 통해서 헌재 출석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했는데 다 그 말을 언제든지 바꾸고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 그때 그럼요. 다른 겁니까? 아니 뭐 전략의 어떻게- 수종인데. 뭐 예.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 대통령의 서면은 헌재가 성명을 요구했던 부분에 네. 대해서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최종적 입장 표명은 예. 아니기 때문에 예, 보다 상세하게 그 네. 탄핵 사유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건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 이제 세월호 관련돼서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에 대해서 재판관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거든요. 예. 본인의 기억인이 찬찬히 시간을 들여서 잘 그 기억을 기억을 해놔봐라. 복귀해서 특히 오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세월호 7시간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존에 제출했던 서면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린 예.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헌재 재판관들이 초기부터 요구했던 성명사항에는 수준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서면을 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답변서를 보면 기존의 세월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거의 구체화되는 듯한 느낌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서류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밝힐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 더 추가하거나 본인에게 예. 유리하게 주장할 만한 자료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아니라 어제 예. 예.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왜 했고 핵심 내용이 뭔지. 사실은 지금 특검의 시한이 지금 예. 2월 25일로 마감이 됩니다. 1차 시한입니다. 예.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30일 연장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직무정지니까 당연히 황교안 총리가 승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돼서 황교안 총리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봤을 때는 연장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무척 보인다는 높죠. 것이죠.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예. 예, 차이점을 한번 좀 봐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 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던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예, 일단 수사 기간은 현재 70일,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걸 50일을 더 연장을 해줘라. 예, 맞습니다. 그럼 120일. 근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기존의 법이 살아있는데 네. 이 법을 개정하면서 저렇게 시간을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세월호 특조위도 기간 연장 개정안을 냈었던 것처럼 세월호 특조위 예, 때도 세월호 기간 특조위 연장 때도 해줘라. 특조위가 살아있는 동안 법이 개정됐으면 특조위 활동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똑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사 대상 저거는 대한민국 이 사법고시 패스한 변호사들은 말을 어렵겠어. 저기 지금 저걸 보면은 네. 관련이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네. 그다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이 차이점을 알겠어요? 저도 공부를 해서 알게 됐는데요. 저게 예. 이제 핵심은 관련입니다, 관련. 예. 왜냐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 인지에서 관련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블랙리스트가. 예. 저 띄워주세요 계속. 네. 그래서 저 벼랑도 당황했습니다. 없애버려 헷갈리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법원에서 기각을 했어요. 예. 네, 이의 제기에 대해서 기각을 했지만 그게 쟁점이 되니까 새로 법안을 제출하시면서 관련이라는 단어를 아예 빼버리고 네, 맞습니다. 인지된 사건. 알겠습니다. 다시 관련 한번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그런 의미로 쓰인 건 아닌데 판례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판례가. 원래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닌데 굉장히 사실관계가 밀접한 사건들을 관련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관련돼 있다라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네. 판례에는 관련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사건과 무척 밀접하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지 네. 관련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사의 범위가 제한되니까 인지된 사건. 그냥 관련을 빼버리면 수사 과정에서 그냥 알게 된 사건은 다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넓어지네 범위가. 예, 블랙리스트 같은 넓어집니다. 경우도 자연스럽게 범위에 들어가고. 예, 맞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거 보니까 알겠네요. 마지막. 그것뿐만 아니라 수사 예. 대상에 추가된 게 또 있는데요. 예.
위증 관련된 사건들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아, 위증 관련된 사건. 그거 이제 뭐 시청자분들 금방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네. 마지막에 직무범위라는 게 저게 무척 어려워요. 저게 뭐냐면 저게 굉장히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겁니다. 예. 지금 특검이 수사하기 전에 이미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수사본부. 예. 뭐 정호성, 예. 안종범, 아하. 뭐 이런 사람들. 예. 최순실.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신기한 차은택. 게, 예. 이분들은 뇌물로 수사받고 기소된 게 아니죠. 그렇죠.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예. 그 근데 다음에 지금- 강요. 예. 광요. 예. 사기미수. 그렇죠. 사기미수. 근데 최순실. 지금 다 외워, 우리가. 근데 지금 특검은 뇌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부는 직권남용 강요로 재판을 받고 예. 그와 같은 경제적 공동체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은 뇌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충돌을 내죠. 말이 아니, 안 되잖아요. 추가 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추가. 그래서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 잘 안 맞기 때문에 예. 미리 기소된 사람들의 공소장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공소 유지라고 하는 게 검찰이 재판 갈 때 이러이러한 소를 제기합니다라고 하면서 공소장을 갖고 재판을 하는 건데 네. 여기에 추가를 하면서 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기존의 특별수사본부가 아니라 특검에게 줘라. 특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이 통일적으로 특검이 수사한 내용에 맞게 미리 기소됐던 사람들의 공소장도 변경하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처럼 일부는 검찰이 관여하면서 검찰이 수사한 바대로 사건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일부는 특검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재판 과정을 예. 진행하면서 특검이 수사한 내용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재판의 주체도 두 집단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원활하게 양쪽 집단이 협조가 가능하면은 저런 조항이 필요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죠. 예. 특히 특검 기간이 끝나고 공소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파견됐던 검사들이 특검에서 다시 검찰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사권에 의해서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어느 정도 공소 유지를 위한 그 실체를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특검에게 기존에 제기돼서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의 관할권도 넘겨주는 겁니다. 자, 거기 예. 그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일정하게 실체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 120일 지나면은 특검 해체가 되는 겁니다. 공소 유지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예. 공소 유지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공소 유지를 위해서 적절한 규모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필요하면은 돌아갔던 검사들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특검에서. 예, 특검에서. 그래서 그런 조항을 넣고 그래서 그럼 특검이 잔존해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수사는 안 하고 재판만 관여하는 거죠. 재판만 관여하는 네. 일단 수사는 끝나고 120일 끝나고 네. 특검은 해체되어 있지만 여전히 특검의 잔존으로서 재판은 네. 재판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줘라. 공소를 제기해주면 법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검찰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특검이 계속 관리하도록 해주면서 어느 정도 실체를 유지시켜서 그걸 관리하게 해주고 예. 더해서 이미 기소돼서 검찰이 관리하던 사건의 관할권도 특검이 가지도록 해서 통일적으로 예. 뇌물이면 뇌물, 뭐 강요면 강요 이렇게 통일적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죠. 저 조항이 없으면 예.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아, 그러겠네요. 네. 이 특검에서 수사를 했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먹고 춘천지방 이복형 검사는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왔고 물 먹고 이렇게 외곽으로 한 분들 많거든요. 네.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하다가 윤석열 검사도 저기 지금 외곽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계속 공소유지를 위해서 재판에 참여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개연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더라도 재판은 여기서 계속 할 수 있게끔 이걸 일정 정도 보장해줘라. 그게 이번 법안에 들어가 있나요? 예. 그리고 아까 길게 말씀드렸던 물어봤는데 것처럼 짧게 답변해서 놀랐어요. 그리고 이미 진행된 사건을 가져오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 이미 예를 들어서 진행된- 최순실은 강요를 했다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특검은 최순실 또 뇌물이라 그러고. 아니 최순실 사건은 지금 가지 않습니까? 예, 가고 가고 있고. 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예. 그러니까 빨리 이게 그걸 넘겨받아서 예. 공소장을 변경해 줘야 돼요. 결론이 나기 전에. 지금 기존에 있던 강요, 그 다음에 직권남용, 사기 미수, 플러스 뇌물죄까지 해서 공소장을 새로 쓰는. 예. 그 권한을 특검이 가질 수 있도록 특검이 해주는 가질 수 겁니다. 있도록. 예. 무척 중요한 법률 개정인데요. 저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인데도 체크가 사실상 잘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런데 개정안 통과의 키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어떻게 절차 좀 설명해 줘 보세요. 바른정당이 저도 국회의원 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이 법은 법사위 고유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보통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갔다가 법사위에 갔다가 두 번 상임위를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법사위 고유 법안이라서 법사위에서 바로 한 번만 심의하고 본회의로 올라가요. 법사위만 통과되면 바로 본회의로 올라간다. 예. 법사위의 이제 키맨이 이제 위원장이신 권성동 위원장. 소추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아니에요? 소추위원이기도 소추위원장. 하고요. 바른정당 소속이시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쪽이 키맨인데 오늘 제가 헌재에서 같이 앉아서 여쭤봤어요. 이거 뭐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자기가 뭐 어떻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당에서? 예, 당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면 자기는 그 결정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당은 바른정당을 얘기한 건가요? 그렇죠. 아니요, 여야 합의를 얘기하더라고요. 새누리당까지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법사위원회에서 네. 결국 이 법안이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려면 두 가지 경로가 있잖아요. 위원장이 발의를 하든지. 위원장이 이제 일정에 넣어서 표결에 붙여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의사일정에 놓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 그러든지 아니면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해야 되는 거죠. 이쪽에 또 이 불멸의 전사가 있잖아요. 김진태 간사가 있죠. 김진태 간사. 그러니까 지금 김진태 간사가 예. 이것만 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국정화 저지 관련 국정화 법안, 교과서. 예. 국정교과서. 그다음 토요일마다 태국기 어깨 걸고 그렇죠. 서석구 변호사하고 그 조원진 의원 등 손을 완전 잡고 태국기 스타 됐어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다른 게 안 보일 거예요. 제가 대선 보기에는. 출마설도 나오고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대선은 춘천에서만 치른대요? 춘천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대선 출마. 아니 그래서 실제로 저기 김진태 의원이 찜질방을 많이 다녔대요. 춘천에서. 예. 그래서 시민들이 막 찜질방마다 예. 김진태 의원 잡으러 막 다니고 그래요. 찜질방 출입 거부 운동. 춘천이 시끄러운데 알고 봤더니 서울에 와 있었고 춘천에 안 온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열받아 있고 하여튼 그런데 김진태 의원이 여러 가지 경로로 지금 예. 그 새누리당 간사로서 법사위 키를 잡고 자, 있죠. 그러면 여야 간사 합의로 의사일정에 넣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에요. 네. 김진태 의원은 반대할 테니까. 근데 권성동 위원장한테 얘기했더니 물론 지금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공식 입장은 아니죠.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여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본인들은 어떻게 아니, 생각해요? 본인 벌써 여당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각 당에서 입장을 좀 합의해서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본인이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그럼 현실적으로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제부터 그래서 지금 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내 부수석들이 이렇게 접촉을 하고 예, 있다고요?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간에서는 새누리당이 이 법안 개정을 대놓고 반대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허.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문제는. 지금 2월 23일 날. 오늘 7일인데. 예. 2월 23일 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은 있습니다. 그렇죠. 2주 정도, 그러니까 16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가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2주라고 하는 것은 눈 한 번 깜빡하면 지나가는 시간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 최후 변론에 특히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예정이다.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평상시 말하는 거 봐라.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은근히 뭐, 대통령을 디스하시네. 아니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방금 성대모사 한 거 비슷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이나 한 달 반 이렇게 예. 달라. 근데 재판부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어렵다. 그럼 조정하자. 그럼 2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후 변론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근데 예컨대 지금 대통령이 의견서를 냈지 않습니까, 헌재에. 네. 근데 그 의견서를 냈고 또 정규제 TV 통해서 헌재에 출석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했는데 다 말을 언제든지 바꾸고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 그때그때 그럼요. 다른 겁니까? 아니, 뭐 전략의 어떻게- 수종인데. 네.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대통령의 서면은 헌재가 성명을 요구했던 부분에 네. 대해서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최종적 입장 표명은 예. 아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하게 그 네. 탄핵 사유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 건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 이제 세월호 관련돼서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에 대해서 재판관은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거든요. 예. 본인의 기억이니
찬찬히 시간을 들여서 잘 그 기억을 기억을 해놔봐라. 복귀해서 특히 오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세월호 7시간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존에 제출했던 서면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린 예. 거죠. 그래서 사실상 헌재 재판관들이 초기부터 요구했던 성명사항에는 수준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서면을 낸 거죠. 이번에 그 답변서를 보면 기존의 세월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거의 구체화되는 듯한 느낌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서류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밝힐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 더 추가하거나 본인에게 예. 유리하게 주장할 만한 자료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아니라 어제 예. 예.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왜 했고 핵심 내용이 뭔지. 사실은 지금 특검의 시한이 지금 예. 2월 25일로 마감이 됩니다. 1차 시한입니다. 예.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30일 연장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직무정지니까 당연히 황교안 총리가 승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돼서 황교안 총리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봤을 때는 마치고 바로 왔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자, 이제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아까도 일정을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주장들, 두 가지 분석들이 부딪혀요. 뭐냐면, 13일까지, 선고라 그러죠. 선고가 다 끝날 것이다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평의도 끝나고 13일까지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결정될 거라고 보는 측이 있는데, 요즘 22일까지 증인을 채택을 하면서 조금 늦어지지 않겠냐 하면서 이 주장이 조금 약화됐고, 네. 또 하나는 13일까지 평의는 끝나고 네. 선고는 13일 이후에 가면서 이정미 재판관 이름만 들어가고 퇴임으로 서명 불능이라고 하면서 대신 서명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느냐. 요 두 쪽인데 소추인단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까지 결정된 변론 기일만 보면은 예. 3월 13일 전에 선고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오늘까지? 예. 22일까지만 기일이 잡혀있기 때문이죠. 예. 근데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증인이 약속된 기일날 출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청구인 측에서 다시 이렇게 신청한 증인들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피청구인들이, 오늘 그 증인은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나왔지만 반드시 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기일을 또 잡아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일이 늘어나게 되죠. 그걸 만약에 재판부가 헌재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저희 소추위원들이 헌재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부탁드린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2일 날 출석하기로 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날도 못 나왔다. 20날인데 20날.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이 22일 날 신청했던 증인이 예, 못 나온다. 갑자기 아프다. 예. 그래서 못 나오겠다. 그러면 그 증인은 거기서 끝인 거냐? 아니면 또 당연히 피청구인 측은 그 사람을 당연히 신문해야 된다고 할 테니까. 예. 그래서 기일을 한번 더 달라고 하면 헌재는 그걸 받아들여 줄 것이냐?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절차가 지연될 테니 특히 이게 피청구인이 통제할 수 있는 증인들이니까 못 나오는 책임은 다 피청구인이 지는 셈으로 치면서 쳐서 헌재에서는 기각을 시켜라. 다 잘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발언을 했는데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거는 지금 당장 밝히기가 곤란하다는 아직 취지로 발생한 일이 아니므로. 네. 그래서 증인이 나오기로 한 증인이 그날 안 나오고 하면은 그래서 그 증인을 신문해야 된다고 저쪽에 계속 고집하면 기일이 또 잡힐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 또 하나는 예, 두 번째. 두 번째 변수는 최후 변론입니다. 예. 증인 신문 절차가 끝남으로써 이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예. 맨 마지막 절차로 최후 변론을 하게 돼 그렇죠. 있어요. 예. 형사 재판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특검에서도 블랙리스트 하면서 이게 직권남용인데 그리고 이것이 직권남용이고 헌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헌법정신 19조 사상의 자유, 21조 표현의 자유, 22조 표현의 자유 이것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로에다 적시해 놓은 것은 일정하게 이게 법 위반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헌재에다가 메시지를 좀 준 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사실 그 부분도 지금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그 소추위원들이 예. 소추 사유를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두 번째로 사실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제출했었습니다. 예, 참고 자료로 제출했죠. 예,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피청구인 즉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이거는 탄핵 소추를 추가한 것으로 봐야 되고, 근데 탄핵 소추를 적법하게 추가하려면 국회에서 또 소추 의결이라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이 블랙리스트를 탄핵 소추 사유로 추가로 별도로 넣은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황적인 자료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참고하는 자료로 저희들은 냈다라는 것이죠. 예. 아, 청구인 측 소추위원이네요, 진짜. 네, 그러다 보니 소추위원.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그러고 봤지? 소추위원이셨네. 요즘 맨날 하는 게 헌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오늘도 지금 헌재 다녀오셨죠? 예, 헌재 절차 끝나자마자 브리핑